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생산기술직 채용 대비하여 여러분과 함께 전문대 취준생을 위한 임원 면접, 마지막 고지 임원 면접을 위해서 효율적인 면접 준비를 위해서 기질문 내용이죠. 기질문 내용을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일탄이라고 하네요. 일탄이라고 얘기되나요? 일단 했고, 그걸 일단 이거를 처음에 보신 분들은 그 일탄 먼저 보시고 이 질문 내역 분석으로 오시면 한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원 면접 질문 분석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큰 힘이 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요 항목은 크게 뭡니까? 5대 주요 질문 항목. 자기소개, 또 뭐 있습니까? 강점,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입사 포부 등등등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임원 면접에서는 조금 방향성을 달리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물어본다. 어떤 방향이든 간에. 여러분들 같은 분들, 교수님 저 자기소개도 안 물어보고 이 지원 동기도 안 물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물어봤어요. 내용 중에 다 들었어요. 강점, 업무와 관련된 강점 다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본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강점이고 이게 그거다. 자기소개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본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 되면 현장에서 필요한 제철소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다 파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있는 내용, 이렇게 실제로 이건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짧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를 포함해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이거 세 개를 같이 본 거죠. 강점과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 자기소개는 내가 입사해서 포스코라는 회사에 와서 제출서 현장 업무를 수행할 때 매칭하는 것을 자랑해 보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소개. 그게 강점이 포함되는 겁니다. 지원 동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했는지. 어떤 부분이 내가 맞춰서 제출서 수행 업무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내가 맞춰서 지원했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또 이걸 맞춰요. 틀에 박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핵심 가치에 관련된 항목을 하나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 업무 수행, 여러분들은 현장 생산기술직이니까 현장 생산기술직에 관련된 자랑하고 싶은 키워드 한두 가지를 근거 있게 답변하면 된다. 이렇게 꼭 하십시오. 지원 동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입사 지원 동기 이렇게 한번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입사 지원 동기가 중요하죠. 지원 이유와 잘하시는 역량은 뭐냐? 왜 지원했느냐? 준비한 게 뭐냐? 선택 기준이 뭐냐? 다 지원 동기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원동기가 아니지 않은데 이것도 지원동기한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좀 약간 뜬그런 작업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른 방향으로 내가 얘기를 받다 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성실성과 어떤 이런 그 경험을 간단히 얘기하시면 좋은데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사 지원 등이 또 있죠. 또 이렇게 있는데 또 이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 외로. 나한테 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원이. 많이 간다 그래요. 생각 외로 한두 명씩. 특히 울산 친구들. 집이 울산에 있는 친구들은 그걸 준비하고 가야 돼요. 이렇게 입사 지원 동기에 대해서. 탑회사, 그러니까 울산이 집인데 왜 우리 회사 지원해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양지에서 지원 친구들은 별로 안 물어보는데 관양지에서도 물론 그 순천 공장 있죠. 현대제철 가깝게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물어보는 것 같은데 포항이나 안강 이쪽 그러니까 포항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현대제철이 아니라 왜 포스코를 지원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무조건 아니라고 포스코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그냥 포스코에 맞춰서 대답하는 거라고 면접관도 알고 있지만 얼마큼 이 친구가 합리성이 있고 뭐라 그래요? 체계적이라는 이렇게 좀 그렇게 현실성 있게 대답을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현대제철을 지원할 때는 또 반대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반드시 현대제철도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상대방도 존중해 줘야 돼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존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100% 답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지원회사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가치관 이런 것을 경험이나 사례를 통해서 얘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직무 관련된 지원동의죠. 이렇게 지원동의 보면 직무 지원한 건 뭐냐? 이렇게 그다음에 역량 갖춘 게 뭐냐?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런 것도 그걸 맞춰서 대부분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현장 수행 업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현장 적응력. 현장에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또 이 친구가 입사해서 지원자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시하는 협업, 동료회 이런 걸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입사 포부 입사 포부는 처음에 자기소개 할 때 많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때는 간단하게 하는데 입사 포부 본인의 꿈은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이게 입사 포부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입사 포부 안 물어봤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대답을 뭐로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원한 사람 중에서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대답이에요. 똑같아요. 현장 수요 업무와 관련돼서 연결을 시키는데 여러분 군대 갈 때 어떻게 해요? 2등병 때는 2등병, 1병, 상병, 병장 때 하는 게 다 틀리죠. 2등병 때는 군 문화를 그러니까 제철소 근무하는 현장 조직 문화를 익히고 총 매뉴얼 관리하는
하는 거, 그쵸? 매뉴얼 숙지를 하고,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안전 지키고, 환경 지키고, 동료들과 신뢰 쌓아가는 거 아니고, 이리병 때 똑같아요. 병장 때는 매뉴얼, 그동안 숙지했던 그 현장 기술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현장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하우를 전시해가지고, 큰 시너지를 내는 거죠. 화합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에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건데, 노조 관련 질문입니다. 혹시 노조 관련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절대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 요 두 줄은 제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대답을 보통 쉽지 않는데 보통 이 밑에 걸 얘기해줘요. 저는 포스코의 가장 큰 목적이 기술인이잖아요, 여러분들. 현장 기술인이잖아요, 그쵸? 생산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명장이 되는 것이 목표이므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에서의 기술을 습득하여 나만의 기술을 만들어서 결합되도록 노력만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피해가는 얘기. 법조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얘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요만은 빼고 이렇게 이런 것은 빼고 보통 요걸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일까요? 마지막 할 말 있죠? 5대 항목 중에 마지막 보면은 전 이 얘기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ESG 아주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앞장서는 인재가 되고 싶다. 나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여기 결합시켜서 무지와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있으면 해라. 임원한테 이런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곤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노련하기 때문에 회피는 하기 싫겠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장 근무할 때도 함부로 질문하면 안 되죠. 선배한테.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회사의 이해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얼마만큼 회사에 대한 이해가 많다는 얘기 뭐예요? 오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보고서나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신문도 보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이해성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하라고 그러죠. 이거를 정확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항 사는 친구들은 집이 포항이다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제철 철강 산업에 대한 어떤 상황 지금 그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 왔는데 지금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게 하죠. 호주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겠어요? 경험. 이게 다 강점과 가치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력서에 공모전 참여를 하거나 이랬으면은 다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물어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론적인 얘기만 안 돼요. 이건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어떤 과정으로 해요? 현장 수업에 관련되도록 방향성, 의미 이런 것을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역량 파악 비슷한 얘기죠. 현장 재정 준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입사 후 어떤 일을 하고 싶나. 생산직 관련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특히 이게 무슨 자격증 같은 데에는 취득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취업하려고 땄습니다. 물론 그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그건 그분이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생산기술직, 현장 제조 직무에 적합한 어떠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전공 공부와 플러스해서 나의 기술로, 나의 역량으로 만들고 싶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아까도 학점 얘기 나왔었죠? 학점 얘기 나왔었다. 이게 있었다. 이렇게. 보통 이제 학점 같은 경우에는, 가정형편,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전문대학교 간 친구들이 많이 이제 학점 낮으면, 아르바이트, 더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내가 책임감과 자립심으로 해서, 생활비와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공부 끝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소홀히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공백기간이 지금은 반드시 물어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공백기간은 반드시 물어본다. 무작정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포스코를 위해서 실제 그랬다 해도 자격증만 공부했다면 안 됩니다. 그건 모범 답안이 안 돼요. 공백기간에 1년 동안의 공백기간에 자격증 공부했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 단답형의 대답 절대 하지 말라 내가.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무슨 자격증 있습니까? 그러면 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항상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대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단답형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생산직 관련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생산직 관련 어떤 일을 해본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뭘 느끼고 동료를 어떻게 갖추고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조직 문화를 배웠습니다.까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생산직 관련 일을 안 한 사람,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은 다른 걸 얘기해서 뭐를 배웠다. 생산직 관련 신뢰를 배웠다. 관련되도록 꼭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회사 생활 상한 이런 것도 한번 이거는 많이 얘기하죠. 이건 책임감, 주인의식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꼭 주인의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포스코 임원민족 보면은 비슷합니다. 아주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내 설비니까 내가 지킨다. 주인의식 가지고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있네요. 갈등. 이건 한 70%는 물어보고요. 내가 임원들 만나거나 하면 가장 이게 신입사원하고 현장 기존 사원들하고 여러분들 사고가 좀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임원 면접도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게 너무 현장에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를 꼭 대답을 잘 해야 된다. 최소한 대답 기본은 회사 입장이 우선이다. 회사 업무도 이 갈등에 대한 가치 판단이 부족하다, 없다가 아니라 부족하도록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치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 회사 문화를 알아요. 조직 문화를 알아요. 업무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당한 짓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과다한 업무 비용? 시간 내 딱 못해. 그게 6시까지 근무해서 11시까지 지나면은 과다한 업무보다 아닙니다.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다고 근무를 시키거나 내일 보고를 하거나 뭐 목표성이 있는데 충분히 줄 수 있어요. 회사에 부일비재합니다. 그게 뭐예요? 현장 문화를 모르니까 과다한 업무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 기준이 과다한 업무 비율이라는 판단 기준이 저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걸 없다.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나가야 된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신입사원을 뽑은 사람이나 기존 사원들에 더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회사 입장에서 더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면 그쪽으로 배치시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부서도 맡겨지면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포스코가 자랑스러운 인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